33번에서는 이 캔낫 뒤에 생략된 거, 빈칸 윗줄에 있는 이 캔낫 뒤에 생략된 거, 이 표현을 문맥상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 대시 의미하는 거랑 이 대시 의미하는 걸 한글로 쓰면 돼. 이 대 두 개가 의미하는 걸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한글로 쓰면 되고, 이 animal than이라는 표현을 여기에서는 사실 not animal than인데, 이 animal than은 뭐뭐하지 않는 것처럼이라고 해서 얘를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 표현을 부정을 붙여서 해석하면 되거든. animal than 뒤에 나오는 표현을 not 붙여서 해석하면 되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여기다 not을 붙여서 해석해라.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지. 그 다음에 34번에서는 not so, 그러지 않았다가 문맥상 무슨 말인지. not so the Japanese,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도대체 뭐를 그러지 않았다는 건지. 그 다음에 35번. 35번에서 그러한 disparity 하면 이제 차이란 뜻이거든. 그러한 차이가 문맥상 어떠한 차이를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에 39번으로 넘어가서 39번에서는 일단은 다들 뭐 한 줄 정리도 그렇고 크게 괜찮던데요. 일단 답의 근거인 these pictures가 뭘 지칭하는지 찾았니? 너네 이게 답 근거인데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 찾아야 될 게 여기선 좀 있는데, 일단 주어진 글에서는 they, 주어진 글에서는 they가 지칭하는 것, 본문에서는 위에서 두 번째 줄에 they, 그 다음에 선택지 2번 밑에 they, 그 다음에 3번 오른쪽에 they. 지금 데이 총 1, 2, 3 5개 쳤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데이가 지칭하는 거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면 된다. 그 다음에 너네 구조 파악해온 거 보면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구조로 봤을 때 이 두 개가 이렇게 병렬되는 거거든? 이게 이렇게 병렬돼서 해석이 적절히 되는지 봐봐. 그 다음에 5번 문장에서 나돌리에 우리 약속한 것에 의하면 무슨 괄호 쳐야 돼? 그쵸? 중괄호죠? 강조를 위해서 문장의 맨 앞으로 나오면 뒤에가 도치되는 경우가 있거든? 세 가지잖아. 그 중에 첫 번째는 뭐야? 부정어구를 강조하는 경우. 부정 표현이 앞으로 나오면 뒤에가 의문문선으로 주어 동사 이렇게 도치되는 거. do we know가 된 거. 그래서 의문문순으로. 강조 표현이 앞으로 나오면 뒤에가 의문문순으로 도치된다. 그래서 여기 not only but also의 but은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그쵸,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에 대한 답변 다는 거 시간 한 5분 정도 줄게. 5분 후에 진도 질문 프린트 답지를 꺼내놓고 일단 이제 한 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첫 문장이 무슨 의미냐. 첫 문장을 그렇게 유심히 안 봤거든. 근데 저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돼? 에픽티투스? 에픽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여기선 편의상. 이 에픽티투스라는 사람이 썼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제 뭐 과거에 그래서 이 맨은 남자라기보다는 사람을 지칭할 때 맨이라고 하거든.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남녀평등이 주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과거의 글은 여전히 일반적인 사람을 맨이라고 표현한다. 에피라는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어떤 사람의 master, 주인은 그다, 즉 사람이다. 어떤 사람의 주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be able to confirm, 여기에서는 확인하다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승인하다, 승인하거나 혹은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주인이랍니다. he가 지칭하는 건 앞문장의 이 주인이네. 화살표로 연결시켜 놓을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주인은 바로 승인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confirm이나 remove의 목적어니까 이렇게 네모가로로 묶으면 되죠. that man,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거나 seek 혹은 피하는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승인하거나 혹은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뭔 사람이냐? 일단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의미하는 건 욕망하는 거죠. 너네가 갖고 싶어 하는 거. 욕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문맥상. 이제 피하고자 하는 건 역시나 피하고 싶은 거죠. 너네가 가까이 하고 싶은 게 있고 멀리 하고 싶은 게 있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의 주인이라 함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냐면 원하는 것, 욕망하는 것은 승인해주고 피하고 싶은 거는 제거해주는 게 바로 그 사람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너네가 되게 높은 성적을 갖고 싶어. 근데 누군가가 높은 성적을 받게 해줘. 승인해줘.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너네의 주인이라는 거야. 내가 엄청 피하고 싶은 게 있어. 진짜 이것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거를 제거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주인은 결국에 너네 스스로 하면은 너네 스스로가 주인인데 내가 갖고 싶은 걸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줘. 내가 피하고 싶은 거는 뭐 내 연인이 해줘. 그러면 너네 주인은 누가 되는 거야? 엄마 아빠 혹은 연인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승인해주는 사람 혹은 피하고 싶은 걸 치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너네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너가 의존을 하고 있는 거야. 노니까 어떤 누구에게도 여기에 납붙여서 해석하면 되잖아. 의존하고 있지 않는 거죠. 너네 자신을 제외하고는 너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결국에 if 부사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너네가 의존하는 게 오직 누구라면? 너네라면. 너네가 원하는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너네가 의지하는 게 너네라면, 너 자신이라면 너는 어떤 주인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other than, 무엇을 제외하고? 너네 자신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너는 어떤 상태인 거야? 자유로운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욕망하는 거든 피하든 거든 그거를 얻고 피하는데 너네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너네는 너네 스스로의 주인이니까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것이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 대시 오른쪽에서 설명해 주는 거거든. Take charge of 뜻이 뭐냐?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야. 스토아 학파가 얘기하는 건. 즉 배우는 거죠. work on은 무엇에 애쓰다 혹은 노력하다라는 뜻이거든. 결국에 그러한 것들에 애쓰려고 혹은 노력하는 걸 배우는 거죠. 근데 어떠한 것들에 너네 애써야 돼? 너네의 그 힘, 즉 통제 안에 있는 것에 노력하는 걸 배우는 게 바로 스토아 철학이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애쓰는 게 바로 스토아 철학인데,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성취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투부정사를 부정하잖아. 뭐 하지 않는 거야? not to waste니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거죠. 어떠한 것에는 너가 cannot accomplish. 그쵸? or change. 그러니까 성취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스토아 철학의 그쵸, 중심 생각인가 봐. 특히나 스토아 학파는 뭐를 경고하냐면 이 빈칸을 경고한답니다. 보통 이 에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는지 알아? 그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다. get down 하면 낙담시키다 라는 뜻이거든. 낙담시키다. 단어 리스트에 나오냐?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랍니다. 그쵸? 여기에도 나데이 법비로 해야겠네. 나데이 법비.
우리를 낙담시키는 건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얘들아 뭐래? 판단이다. 우리가 만드는 그것들에 있어서. 여기서 댐은 뭘까? 환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 진짜 내 환경 왜 이래? 진짜 나는 운이 없어. 이런 환경이 나를 낙담시키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가 우리를 실망시키는 거래. 한번 분노를 생각해봐. 우리는 화내지 않죠. B한테 화내지 않잖아.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소풍을 망친다고 해서 야, 그거는 진짜 어리석지. 왜냐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잖아. B에 있어서. 여기서 대시 의미하는 건 뭐야? 무엇이 어리석다는 거야? B에게 화내는 것이죠. B에게 화내는 것. 너무 중요한 연결어 나오네. 하지만 우리는 어때? 자주 화내. 제가 이거 반성 좀 했습니다. 이 질문 읽으면서. 진짜로 화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거 미스트리트하면 학대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문맥상 무례하게 대하다. 얘들아, 너네가 카페나 혹은 길 지나다가 어떤 사람이 너네한테 무례하게 대하면 어때? 자동반사적으로 화가 나잖아. 그쵸? 근데 실제로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어때? 우리는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어.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한 나에게 무례하게,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나한테 조금 싸가지 없이 대한다? 근데 스토아 학파 철학에 따르면 우린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어. 그 사람을. 마치 무엇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멈출 수 없는 것처럼 그 비를. 그래서 그것은 스토아파에 따르면 똑같이 어리석답니다. 여기에서 대시지칭하는 거는 문맥상 뭐야? 그쵸? 어떤 사람? 무례한 사람에게 화낸 거죠. 나에게 무례하게 군 사람인데 무례한 사람에게 화내는 것이라고 쓸게. 집에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게 진리라기보다는 스토아파의 그냥 주장이죠, 주장. 근데 B한테 화내는 거는 당연히 실리하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이거는 좀 예외죠. 나한테 무례한데 화내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근데 스토아파에서는 그것조차도 실리, 되게 어리석은 거다. 야, 그거는 포인트레스, 뜻이 뭐냐, 형용사로. 야, 의미 없어. 너의 그 웰빙, 행복에 대한 감정을 묶어두는 게 의미가 없어. 뭐 하는데? 다른 사람의 또 다른 개인의 행동을 바꾸는 것에 너의 행복의 감정을 묶어두는 거? 너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좌우된다? 그걸 묶어둔다? 그거 되게 무의미해. 여기에서 이거 as 원급 비교거든? 첫 번째 as는 해석 안 하고 두 번째 as는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혹은 뭐뭐만큼. 그쵸? 근데 뭐만큼? 그것을 묶어놓는 만큼. 그쵸? 어디에? 그 날씨에. 여기서 데미지칭하는 건 뭘까? 타이 댐에서. 댐 feelings죠. 비동사 is 뒤에는 뭐가 생략됐는지 알죠? 포인트레스. 그쵸? 그러니까 날씨한테 너의 행복이 좌우되는 것만큼 다른 사람 행동으로 너 기분 상하는 거 그만큼 어리석은 거야. 무의미한 거야. 에픽은 뭐라고 썼는지 알아? 만약에 그것이 어떠한 것과 관련됐다? 근데 우리의 통제 안에 있지 않은 어떠한 것과 관련돼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명령문 야 준비해 말할 준비해 그것은 너에게 nothing 어떠한 것도 아니라고 말할 준비해 즉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그쵸 어찌할 수 없는 거라고 인정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 빈칸 스토아 학파가 경고하는 건 뭐야? 선택지 1번 야 주장해 충분한 증거 없이 주장하는 거를 조심하라고 했어? 아니죠. 야 다른 사람의 의견 좀 듣는 거에 대해서 경고했냐? 판단하지 않은 채로? 아니고 3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경고했어? 너의 통제 아웃사이드니까 바깥에 있는 것에 즉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되냐?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 4번은 pretending to have comprehended 이해했던 것 그쵸? 이해 to have pp니까는 이런 거 살려서 해석하는 거 고3한테도 여전히 어렵죠. 이게 투부정사의 일단은 어떤 형이냐? 완료형이죠. 투부정사 뒤에는 동사 원형만 오는 게 아니라 have pp 형태 오잖아. 그러면 얘 의미는 이 형태는 일단 왜 써? 주절보다 과거인 경우에 쓰잖아. 그러면은 이해했던 척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너가 실제로는 뭐 하지 못했을 때 이해 못했을 때 comprehended가 또 뒤에 생략된 거고. 그러니까 이해 못했거든. 근데 이해했던 척하는 거, 이해한 척하는 것을 경고할게. 이해한 척하지 말아라. 이해 못했는데 이걸 경고한 거 아니죠? 합리화하는 것을 경고했다. 너 자신에게 대부터는 네모가로죠. 상황이라는 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을 경고했다. 뭔 소리야? 여튼 답은 3번이고 답 끈 거는 나는 어디로 골랐냐면은 이 부분 골랐어. 통제에 없다? 그러면은 그건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얘들아 이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in our 얘들아 우리의 통제 in은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럼 통제할 수 있는 이란 뜻이야. 통제할 수 있는. 근데 이것의 반의어가 몇 번 문장에 나오냐 선택지. 그쵸? out of control은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밖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in control 하면 통제 안에 있는 거니까 out 하면은 통제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 한 줄 정리는 프린트의 맨 위 보여?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노력하되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애쓰지 말라. 즉 감정적으로 소모하지 말라는 스토아 철학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무례하다?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그 사람 일이려니 일어나는 건데 잘 안 되죠. 그쵸? 감정이 올라오는 걸. 그 다음 34번은 이거 노란색으로 첫 번째랑 세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게. 이거 해석 어떻게 하냐?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곤 했다죠. 헷갈리는 고3 없죠? 과거의 규칙적 습관을 얘기하죠. 지금은 아닌. 뭐뭐 하곤 했다. used 관련 표현 3개 헷갈리면 꼭 이행문 펼쳐서 확인해. 야, 일본인들은 color word 색깔 단어를 갖고 있곤 했어. 동격 아오 대부터는 동그란 거로서 이 word를 수식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span 걸치다. 얘들아 무엇에 걸쳐져 있어? both A and B네. 초록색과 파랑색에 걸쳐져 있는 그쵸? 색을 나타내는 단어인 아오를 갖고 있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근데 현대 언어에서 하지만 아오라는 건 제한된 거죠. mostly 대개 뭘로? 파란 색조로. 그 다음에 초록색은 보통 expressed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단어 미도리에 의해. 그 말인즉슨 과거에는 이 아오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했냐? 녹색과 파랑색을 의미했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현재는 어때? 아오는 파랑색을 의미했고 그 다음에 미도리가 초록색을 의미하게 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아오가 원래는 녹색이랑 파란색을 의미했는데 무슨 색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야? 나 제대로 쏘리 초록색 녹색 괜찮죠? 녹색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거죠 아오에. 저 제대로 하고 있나요? 네. 제 이런 질문 정말 제일 싫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교통신호라는 게 imported 해서 수입되었을 때 어디에서? 미국에서 그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이거 두 개죠. 수입돼서 설치가 되었을 때 일본의 1930년대 그것들은 또 나오네 원급 비교 배운 대로 해석하면 되겠네.
초록색이었답니다. 다른 anywhere 모든 곳에서처럼 모든 곳 같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they가 지칭하는 건 뭘까? 그 신호등. 그러니까 우리도 초록색, 노란색, 빨강색 쓰잖아. 그쵸?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신호가. 그 초록색으로 바뀌면 우리 길 건너고 빨간색으로 바뀌면 쓰는 것처럼 일본은 그랬대. 하지만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 있죠. 초록색과 그 다미넌트 주요한 그 단어의 의미 그 아오가 어때?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awkward. 이상하게 feel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는 아오라고 불러도 괜찮았어. 왜냐면 실제로 녹색의 의미가 있거든. 근데 첫 번째 덩어리에서 얘기했듯이 현재는 아오는 파란색을 의미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죠. 초록색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파란색이라는 의미로 부르고 있으니까. 국가는 less assertive, 덜 단호한 국가는 이거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might have pp 뭐뭐 했을 텐데 opt for 하면은 선택하다거든? for까지 붙여야 돼. opt for 무엇을 선택하다. 얘들아 조금 덜 단호해. 조금 흐물텅해. 우유부단한 국가라면은 뭐 했겠어? 해결책을 선택했겠죠. 어떤 해결책? 단순히 그냥 뭐 하면 돼? 공식 이름을 바꾸면 되잖아. 출발 신호에 뭘로 바꾸면 돼? 미도리로 바꾸면 되잖아. 미도리가 실제로 현재는 초록이라는 의미니까는. 그쵸? 근데 그거를 아오 과거에 따라서 명칭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이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연우 뭐라고 썼니? 신호등 색을 바꾸지 않았다. 앞에서 유추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러지 않았다니까. 성은이 뭐라고 써서? 미도리로 바꾸지 않았다. 미도리로 바꾸지 않았다. 그래서 미도리로 바꾸지 않았다. 괜찮네요. 연우는 뭐라고 썼어 다시? 명칭을 바꾸지 않았다고 썼는데. 그쵸.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되죠. 출발 신호의 공식 명칭을 미도리로 바꾸지 않았다죠. 괜찮아요? 야 일본어 하는 사람 있어? 그럼 너 이거 쉬웠겠네? 엄청 쉬웠어. 아 나 이런 거 제일 싫어. 일본 실제로 파란불이에요. 찾아놨어 이미. 출발 신호의 공식 명칭을 역시 배운 변태죠. 일본. 명칭을 바꾸지 않아. 현실을 바꿈. rather than은 얘 낮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집에서 꼭 복습하고. 출발 신호의 공식 명칭을 미도리, 초록으로 바꾸지 않은 거야. 이름을 바꾸는 대신에 현실에 맞춰서 이름을 바꾸는 대신에 그러니까 현실에 맞추려면 이름을 미도리로 실제로 바꿔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rather than not 아니라 일본 정부는 발표했답니다. 1973년에 대절이야라고. 그래서 그 출발 신호라는 건 색깔이 되었답니다. 더 잘 corresponded to 상응하는 주된 아오의 색과 주된 아오의 색이 결국에는 뭐야? 그죠? 파란색이 됐다는 거죠. 결국에 일본 정부는 발표했다. 현실이라는 게 바뀌어야 된다고 이름에 맞추도록. 현실은 뭐야? 신호등의 색이 이름에 맞춰서 뭘로? 파란색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했니? 난 이런 게 왜 이렇게 헷갈릴까? 썼니? 집에서 천천히 한번 읽어봐. 나 같은 친구 있을 수도 있어. 여하튼 그 답의 근거는 이 부분으로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맥락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 프린트에 그 내용을 정리하라는 그걸 쓴 거거든. 맥락을 이해해야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화면 보면 이게 일반적인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신호등 빨로초잖아. 초록색.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거를 아오라고 했다가 지금은 미도리로 읽어야 되는데 이걸 미도리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파란색 신어도 이쁘지 않니? 수업이나 하자. 그다음 고3 뭐래도 반응이 없어. 항상 포커페이스 무표정. 고1, 2는 애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내가 뭐 할 말이 없고 35번? 얘들아 노다우트는 얘 의심의 여지가 없다잖아. 결국에 이거 확신할 때 쓰네. 확신할 때 쓰는 내용이거든.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도 똑같이 노를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다.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냐면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야? 다른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과 협업하는 학생들이 언어적 장벽의 variance, 차이. 언어적 차이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답니다. 확신하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intentionality, 의도를 방해할지도 모른대. 위치의 선행사는 뭘까? 무엇이 의도를 방해할까? 그 언어 차이죠. 언어 차이. 위치의 선행사는 일단 이 언어적 차이. 결국 첫 번째 줄에서 얘기하는 건 너네가 국제학교를 다닌다고 예시를 들어봐. 그러면 영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화자들과 협업하게 될 거 아니야. 너네가 국제학교 다니면 다양한 국가의 아이들이 있을 테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화자들이 협업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언어적 차이에 직면하게 되겠죠. 근데 이 언어적 차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람이 의도를 갖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 의도를 방해하게 되는 거거든. 그 언어적 차이 때문에. 일단은 끝까지 읽어야지 이해가 돼.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자 둘은 뭐를 call for 요구하고 있냐면 translingual 초언어적 접근법을 지금 요구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를까봐 이렇게 수식해주죠. 부연 설명. 그 초언어적 접근법에서 언어의 variety, 다양성이라는 것은 나데의 법비죠. 뭘로 인식되지 않아? barrier. 장애물로서 인식되는 게 아니라 avenue. 오히려 뭐로 인식돼? 수단. 원래 큰 길이죠. 큰 길. 수단으로서 인식된답니다. 의미를 만드는 수단으로서 인식이 된대. 일단 그러한 차이는 시연이 뭐라고 적었냐? 시현.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늘이 뭐라고 적었냐? 저도 언어적 차이. 그쵸? 그래도 괜찮으려나? 다르게 적은 사람 있어? 그럼 그렇게 합시다. 저는 의도와 언어적 차이, 의도와 달라진 그렇게 하죠. 여기로 연결시킬게요. 그 언어적 차이로. 그러니까 이해를 돕자면 일본인이 하는 영어, 한국인이 하는 영어, 중국인이 하는 영어가 다 다르니까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영어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영어가 달라지잖아. 한국식 영어라고 하잖아. 콩글리시라고. 근데 이 연구자 2명은 이거 그냥 초언어적 접근법을 한번 해보자. 언어적 다양성? 야 이거 배리어 아니야. 장애물 아니야. 인도인, 중국인, 한국인이 사용하는 영어의 차이? 그거 배리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뭐야? 그냥 의미 만들기 수단으로 한번 인식해보자고. 비슷하게 이 연구자들도 스터디가 주어져? 이 연구자들의 연구 있잖아. 글로벌 잉글리시. 그러니까 이거 ES 붙었죠. 영어가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 다양한 영어를 강조하는 거죠. 글로벌 잉글리시에 대한 연구라는 게 뭐를 발견했는지 알아? 야, 다른 영어들에 노출을 시키는 게, 그러니까 미국인만 쓰는 게, 영국인만 쓰는 게 표준 영어가 아니라 그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쓰는 영어에 노출시키는 게 오히려 뭐야? 돕는다. 언어의 차이를 normalize, 표준화하는 걸 돕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자들은 뭘 해야겠어? 그냥 작업해야지. 같이 학생들과 함께 뭐 할 수 있도록?
좀 이그제민 살펴봐야죠. 어구나 표현이나 다른 범위의 영어의 언어 같은 거 언어 사용을 한번 살펴봐야지. 뭐를 위해서? 그들의 rhetorical 별표 단어 수사적이라는 건 꾸며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것들의 수사적 그 다음에 의사소통적 가능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인지된 오류나 낫이 붙은 거죠. 젠장? 여기서 묶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영어를 한번 추구해보자고 얘기하니까 교육자들은 너네 같은 영어를 쓰는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함께 어구나 표현이나 다른 범위의 영어적 언어들을 한번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쵸? 수사적 어구나 의사소통적 가능성을 좀 넓히기 위해 다양한 국가의 아이들이 영어를 사용해도 근데 이게 뭐를 위한 게 아니야? 야 이거 오류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영어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그쵸? 그것들의 인식된 오류나 혹은 인도인들이 하는 영어는 열등한 그러한 지위를 위한 게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넘어갈게. 결국에 학생들은 계속해서 어리 동사인데 텍스트를 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듣게 되는 거죠. 그 화자에. 근데 어떤 화자냐면은 그 영어라는 게 실제로 conform to 하면은 무엇에 일치하다라는 뜻이거든. 얘 표현 자주 나오는데 표준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화자를 듣는 거죠. 그들 자신의 커뮤니티에 있어서. 호주에서 연거는 여기에서 다 들게? 되냐? 그러니까 학생들은 계속해서 글을 읽고 화자를 듣는다. 근데 이 말하는 사람의 영어라는 게 반드시 무엇과 일치하진 않아? 표준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일치하지 않는다. 인도 영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이런 거를 들으면서 오히려 의미 만들기가 가능해진다. 차라리 의미를 확장하자. 표준 영어만 고집하지 말고. 그래서 35번에서 결국에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표준 영어가 아닌 다양한 영어를 사용하는 여기서 다양한 영어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화자의 표현을 학습해 의미 확장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준 영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영어를 사용하는 화자의 표현을 이제 학습하면 되잖아. 이거 인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한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그래서 의미를 오히려 확장하자. 표준 영어만 너무 고집하지 말고 이거는 장벽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일단은 39번은 다 읽을 거거든. 40번은 이거 예전엔 진짜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긴 해. 뇌의 플라스티서티는 얘 가소성이거든. 가소성. 얘도 전문 용어입니다. 가소성이라는 거는 이제 변할 수 있는 성질이라는 건데 이게 브레인 플라스티서티라고 하면 이거 용어거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랍니다. 뉴로사이언스, 뇌과학에서. 그러니까 의도했든 안 했든 얘들아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은 뭐를 암시해? 주요한 생각은 뭐야? 어떤 것을 몰드, 성형하다. 즉 모양을 만들다라는 뜻이거든. 어떤 것의 모양을 만든다는 것이잖아. 한번 어떤 것의 모양을 만들면 그것이 유지되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어떻게? 영원히. 그러니까 너네도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어때? 어떤 것을 한번 모양을 만들면 영원히 유지된다고 생각하게 되잖아. 그게 의도했든 안 했든. 즉 다시 한번 얘기해주죠. 플라스틱 장난감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절대로 그것을 다시는 바꿀 수 없는 거를 떠올리게 되잖아. 하지만 있잖아. 그것은 뇌가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것은 carry on, 계속해서 뭐뭐하다. 쏘리, 무엇무엇을 계속하다라고 쓸게. 그것은 remolding, 다시 만들어내는 걸 계속한답니다. 그것 자신을 너의 인생 throughout, 내내.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둘 다 뭘까? 무엇을 다시 모양을 만드는 걸 계속하는 주체는 뭐겠어? 그쵸? 그 뇌. 그러니까 플라스티서티라고 하면은 고정된 거를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바뀐다고 하잖아. 시간 관계상 답근 거는 잘 찾은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질문은 맨 마지막 문장이 의미하는 거거든.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 Consider. 야, 한번 느낌을 한번 생각해봐. 이거 일기 쓰는 사람은 공감할 텐데. 야, 일기를 만나는 느낌 알아? 너가 썼던 거 many years하고 수년 전에 그것은 뭐를 묘사하고 있어? 너네 그 생각, 의견, 관점, 누군가에 대한. 근데 이게 약간은 다르죠. 그쵸? 누구와?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의 모습과, 즉 현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현재의 모습, 현재의 모습 혹은 현재의 나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전의 사람이라는 것은 가끔씩은 border on, 무엇 무엇에 뭐 접하다라는 뜻도 있어. 이렇게 뜻 찾은 친구 있더라고. 무엇 무엇에 가깝다.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인식할 수 없는 것 정도로 해석해도 되거든.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것. 인식할 수 없는 것에 가깝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년 전에 쓴, 초딩 때 쓴 일기를 발견했거든. 근데 이시지칭하는 건 뭐겠어? 그것은 보여준다. 그 일기. 너네가 초딩 때 어떤 생각했는지, 어떤 의견 갖고 있었던지 관점도 보여주잖아.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야? 약간 달라. 현재 너네의 모습과. 그럼 이것도 역시나 누구야? 결국엔 나잖아. 나. 나인데 과거의 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되니? 심지어는 되게 낯설어. 인식할 수 없는 것에 거의 가까워. 과거의 일기를 봤더니 내가 아닌 것 같아. 디스파이트 같은 이름을 갖고 있잖아. 그 다음에 같은 초기의 역사를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둘 다 너네야. 초딩 때의 너네나 고딩 때의 너네나. 그 해에 between A and B죠. inscription은 여기 별표 단어로 나오네. inscript가 새기다라는 뜻이 있을 거야 아마. 새겨진 글과 해석 사이에 그 몇 년간. 새겨진 글이 얘기하는 건 뭐야? 그 내 일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석, the narrator, 화자가 젠장. 이게 주절인데, 그쵸? 그 몇 년간 화자가 바뀌어 있는 거랍니다. 내가 과거에 쓴 글, 그 다음에 지금 해석하고 있는 나, 이 사이에 그 화자가 바뀌었다. 즉 단어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확장이 될 수 있답니다. 늘어날 수 있답니다. 맞추도록 이러한 ongoing은 계속적인이라는 뜻이 있거든. 계속적인 변화의 개념. 결국에 이 사례로 들고 싶은 게 이 사람은 뭐야? 똑같은 난데 변화한 거잖아. 결국 뇌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를 얘기한 거고, 플라스틱이라는 건 결국에 변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 이 지금 표현을 쓴 거다. 이거 한번 프린트 봐봐. 프린트에 선생님이 설명해놨거든. 뒷장이네. 과거에 쓴 글과 현재 해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뇌가 계속해서 변화함을 암시하는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는 도시의 예시가 나오죠. 도시가 계획을 해도 계속해서 이게 바뀌게 된다. 뭐 도서관, 학교 이런 예시가 나오던데, 이거 예전엔 진짜 자주 나오던 토픽인데 이거 예전 아니네요. 24년 3월이니까. 이거 뇌의 가소성은 수능에도 자주 출제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플라스틱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면은 가소성이 있는 이란 가소성 있는 플라스틱이라고 하지 말고, 뇌와 관련된 맥락에서는, 신경과학과 관련해서는
플라스틱이 가소성이 있는, 즉 변할 수 있는 이란 뜻인 거. 39번은 한 줄 정리랑 내용 이해인데 또 이거 보니까 잘했던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답근 거는 이거잖아, 이거. 이 디스죠? 일단은 여기부터 읽을게. 거의 모든 피규러티브. 근데 이런 거 참 힘들죠. 구상어가 저 뭔지 잘 몰라요. 그렇구나. 거의 모든 구상어라는 건 우리가 익숙한 지금 or in perspective. perspective가 우리 보통은 관점이란 뜻이잖아. 근데 그림이란 표현이 나왔으니까 얘가 원근법이 되는 거예요. 원근법.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단어를 자유자재로 해석하려면 일단 1차적으로 뜻을 암기해야 되거든. 원근법에 의한.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글이구나. 그러면 이게 원근법일 수도 있겠구나를 염두에 두고 글을 읽어야 되거든. 거의 모든 구상화 있죠. 우리가 익숙한 오늘날 원근법에 의했답니다. 즉 가까운 건 크게,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렸다는 거거든. 그것은 나타낸답니다. 뭐를 나타내? foreshortened, 축소된 형상과 물체. 근데 이게 작아지는 거죠. 뭐 하면서? 그것들이 move away, 멀어지면서 그 초점으로부터 그림에. 즉 멀면 작게 그린다고 얘기하는 거야. 원근법에 맞게. 지금 은지가 나한테는 작아 보이죠? 명진이는 크고. 원근법. 가까운 건 크게, 먼 건 작게. 이런 식으로.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뭘까? 페인팅스죠. 페인팅스. 여기서 대의는 뭐게? 위에서 세 번째 줄. 그쵸? figures and objects를 얘기하는 거죠. (1번) 문장 오른쪽. 그 원근법에 의한 그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세상이라는 게 보이는지를 나타내잖아. 그 사람에게. 근데 어떤 사람에게? 보는 사람에게 그 장면을 특정한 위치로부터 그 공간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화 선생님이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시현이가 바라볼 땐 또 다른 거겠죠? 시현이는 연우가 더 커 보이고 내가 작아 보이고. 그러니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원근법에 의한 그림이라는 건 어떻게 세상이 어떤 사람에게 보이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잖아.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러한 그림이라는 게 어때? 야, 아름답답니다. 그것 자신의 관점에서. 하지만 그것들은 실제로는 장면을 나타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보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을 본다면 일단은 데미지 칭하는 건 뭘까? 일단은 천천히 해보자. 데이부터 가자. 데이. 디즈 픽처스. 일단은 데미지 칭하는 거. 센스. 내가 하면서도 헷갈려. 여기에서 이제 이거 틀린 사람 많을 텐데 왜냐면 3, 4, 5에서 보통 답을 고르려고 하니까. 근데 1번 문장에서 뭐해? 원근법에 의거한 그림을 얘기하잖아. 원근법에 의한 그림을 얘기하면서 그쵸? 가까이 있는 거는 크고 멀리 있는 거는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2번에서 이러한 그림이라는 근데 아름답대. 그것 자신의 관점에서. 왜냐면 이러한 그림이라는 게 장면을 묘사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그쵸?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을 본다면 데미지 칭하는 건 이 장면이라고 봐야 되고 결국에 2번을 사이로 앞문장과 뒷문장에 단절이 생겨나는 건 얘는 원근법에 의거했다고 하는데 얘는 원근법에 의거하지 않은 걸 얘기해서 답이 2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사진은 앞에서 얘기한 것 중에 너네가 답으로 표시해왔던 초기의 구상화 예술을 얘기하는 거거든. 단절이 발생하는구나. 초기의 구상화 예술이 어떤지 지금 넣어서 한번 읽어보자. 이것은 근데 stands in contrast to 무엇과 대조를 이루다. 그럼 너네가 답 근거로 얘기한 this는 뭘까? 이것은
A painting in perspective로 원근법에 의거한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무엇과 대조를 이루냐면은 초기의 구상 예술과 대조를 이룬답니다. 그리고 그 초기의 구상 예술에서 예술은 초점을 두고 있죠. 뭐 하는데? 표현하는데 예술가가 이게 너무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그리는 거야. 그 물체와 공간에 있어서. 응? 그가 그나 그녀가 그리고 있는. 그쵸? 이것도 에즈에즈 축이야. 원급 비교. 그것들이 보이는 만큼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것도 역시나 이거죠. 그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예술가가 알고 있는 만큼, 그러니까 인식하는 대로 그리는 걸 얘기하는 건가 봐. 나도 미술사를 몰라서 와닿지는 않아. 근데 여하튼 그렇구나. 디즈 픽처스가 의미하는 건 초기의 구상 예술을 얘기하는 거고. 되냐? 이거는 그 프린트에 정리해놨는데 아마 여기부터 이해 못했을 것 같거든. 그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얘들아 원근법과 그 정보 있죠. 스페이셜 공간 배치. 공간 배치에 대한 정보라는 게 함께 간다는 거. 그러니까 원근법에 따라서 어떤 건 작아지고 어떤 거는 크게 보인다는 그 사실이라는 게 중요한 걸 드러낸대. 결국에 이 사람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보는 것에 대한 글씨체도 다르잖아. 이게 화면에 보면 글씨체가 다른 이유는 강조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 여기서도 얘만 글씨체 다른 거 알아? 아는 대로 그리는 거야. 인식하는 대로 그리는 거야. 초기의 구상화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거를 통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중요한 걸 깨달을 수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뭐를 통해서 봐? 자기중심적인 틀을 통해서 보니까는 나한테 가까운 건 크고 먼 거는 작아 보이는 거잖아. 이거는 당연한데 또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그것을 방식으로 알 수 있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정보를 추출하는구나. 그 거리에 대해서 정보를 추출하는구나. 근데 무엇에 대한 거리야? 그 크기나 물체. 크기에 대한 거리. 저 잘하고 있나요? 혹은 물체에 대한 거리에서 정보 또한 추출을 하는구나. 근데 그 크기나 거리, 크기나 물체라는 게 우리에겐 되게 상대적이고 또 서로에게 상대적이구나. 결국에는 그림을 하나 준비하긴 했는데 이 작가가 원근법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가 어떤 특정, 나의 관점을 통해서 그림을 본다는 건 너무 당연한데 심지어는 작으니까 멀리 있네, 크니까 가까이 있네, 이런 정보도 상대적으로 추출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지문인 것 같습니다. 그 프린트 한번 볼래? 아유 너무 어렵다. 그 첫 번째 페이지에 그 표의 위에 요약이라고 굵은 글씨로 적어놨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은 현대 구상화와 두 번째 문단 초기 구상예술의 대비는 인간의 시각이 자기중심적이면서도 이제 공간의 정보를 인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그 원근법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관점과 거기서 정보를 또 인식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거든. 초기의 구상화는 작가가 인식하는 대로 그려, 현대 구상화는 원근법대로 그려. 그 차이를 통해서 그림을 보면서 원근법에서 정보 또한 추출하는구나. 멀리 있는 거는 작고 가까운 있는 건 크게. 이런 것조차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걸 깨달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글.